안녕하십니까. 5급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두 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본문학습을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딱 한 가지 1강에서도 마지막에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 듣고 나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바로 복습하셔야지 그 인간의 그 망각의 그 그래프라는 게 시간하고 가로축이 시간이라 그러면은 세로축이 이게 기억하는 정도라 그러면은 기억력이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배웠을 때 딱 복습을 바로 하셔야지 기억이 오래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집가자. 어려운 글자는 아니죠. 집가자가. 그런데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가 한자에서 유독 많습니다. 집가도 있고요. 제가 유의자라고, 거기 보면은 제가 각 글자에다가 훈과 중요하니까 써놓고, 맨 먼저, 그 다음에 괄호하고, 그 글자가 속하는 급수, 그 다음에 부수, 그 다음에 획수를 적어 놓고, 다음에 자해, 거기 그 강의 안에 구성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해라고 한자로 적어 놨는데, 다른 교재들에서는 글자 풀이다 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적어 놨을 텐데, 우리는 이제 한자를 배우는 입장이고 5급 정도면 이렇게 한자로 써놔도 아실 수 있겠다 싶어서 배우면 되는 글자들이니까 우리 배울 글자들이고, 자해 그러면은 글자 풀이다 그 말이죠. 글자 풀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집가자 같은 경우 유의자들. 그 동의라고도 하는데 동의자라고도 하는데 한 가지 동자. 동의 그러면 너무 뜻이 똑같은 거니까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뜻이 비슷한 글자의 부류들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시험에 5급 같은 경우는 유의자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래서 유의자. 의자가 오르르이 그런데 뜻을 갖는 그 뜻의자하고 통용이 됩니다. 비슷한 뜻을 갖는 글자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해당 한자어 이 글자가 들어가서 이루어진 단어들 있죠. 그거를 해당 한자어라는 제목으로 또 실어놨습니다. 여기서는 5급을 넘어선 글자는 요 해자, 해당한다 그럴 때 그 해자, 가출해라고 하는데 이 글자만 급수를 넘어서네요. 나머지는 다 5급에 속하는 글자들입니다. 각 글자마다 자해라든지 유의자라든지 집가자에는 약자가 없으니까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다른 글자들에서는 약자가 또 나오는 시험에 나왔던 글자들은 또 약자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 본문 학습 과정에서도 그 글자의 그 공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꼭 훈과 음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다 넣어놨으니까는 본문 학습 과정 속에서 다 그게 소화가 될 겁니다. 따로 유의자다라든지 상대자라든지 사자성어라든지 약자라든지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아요. 본문 학습 과정 속에서도 다 소화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목차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해를 보면 글자 해석을 보면 옛날에 돼지는 지금도 돼지가 농가에서는 그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중요한 재산이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가축이 더 했겠죠. 의미가 지금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이 돼지가 다른 가축도 그렇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그 돼지 키우는 농가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동네들은 그 돼지 농장 들어온다 그러면 막 막고 반대하고 그래서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서는 좀 떨어져 가지고 돼지 농가가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화장실 똥돼지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다 돼지 키우고 사람들이 싸는 거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 돼지를 키우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이 간머리가 집을 뜻해요. 집에서 키우는 돼지를 키우는 곳. 그래서 그게 바로 집이었다. 이런 의미로 집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집가에서 유의자, 두 번째 유의자가 중요한데 비슷한 뜻을
갖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집이라는 뜻을 갖는 글자들이. 거기 나온 첫 번째 글자가 집옥자라는 거예요. 집옥자. 그래서 집에 그 맨 위에 그 양옥집 맨 위에 있는 그 빨래 널고 막 하는 데가 뭐라 그래요? 옥상이라 그러죠. 그럴 때도 이 옥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집당자. 집당자. 성당, 강당, 학당, 서당, 예술의 전당 할 때 그 집당자입니다. 세 번째가 뭐 집실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음 글자가 지부자, 집주자, 예, 우주 할 때 그 우주를 그렇게 써요. 지부, 집주를 씁니다. 그 다음에 집택자, 집원자. 뭐 이 7자뿐만 아니고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가 많느냐? 뜻이 다 똑같느냐? 똑같으면 이렇게 많이 써놓을 필요가 없겠죠. 같은 집이란 뜻을 갖는 글자지만은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집가에서는 가정이란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가정이란 단어가 있어요. 제가 거기 넣어놨나요? 안 넣어놨네요.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정자가 뜰 정자라고 있습니다. 정원이라고 그럴 때 그 정자죠. 가정을 이룬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제 식구를 만든 거죠. 부인,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가정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한 가정을 이룬다. 그럴 때 그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슨 집을 지었다는 말인가요? 돈 들여가지고 저기 땅 사가지고 집 지었다고 말이에요? 아니죠. 어떤 사회에서 개인이 아닌 사회 구성의 단위인 그 가족을 이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집가가 들어간 그 말 중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많이 보셨을 만한 가훈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죠.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 5만 가지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된다,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의 가화만사성.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액자에 막 이렇게 막 수놓아가지고 써놓기도 하고 막 유명한 말이죠. 그럴 때 이 집가. 집안이 화목하다라는 게 지어놓은 집이, 아파트가, 전원주택이 그 집이 화목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집이 어떻게 구조물이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식구들이 화목하다 그 말이겠죠. 이 집가의 그 쓰임을 보니까는 집이란 그 말로 쓰이긴 하지만은 구조물의 집이 아닌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같은 집이지만은 이 옥은 좀 달라요. 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어놓은 집,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옥상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집이 있으면 한옥에서는 옥상이라는 게 따로 없는데 2층 양옥집, 서양식 집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집 위에 뭐 고추도 널고 뭐 빨래도 널고 하는 이 부분 옥상이라 그러잖아요. 구조물의 집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집당자 같은 경우 이것도 구성원이 아니고 어떤 구조물을 얘기하는 건데 집옥자랑 또 달라요. 쓰임을 보시면 어떤 글자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그 글자가 쓰인 그 쓰임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당, 서당, 그리고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이 그 미사 보는 성당,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그럴 때 다 이 집당자인데 특수한 목적,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구조물을 이 당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죠. 아시겠죠? 그냥 집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구조물. 실은 당하고 또 좀 달라요. 같은 집실이지만은 구조물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어떤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저 실도 쓰임을 보세요. 화장실, 거실, 응접실, 그럴 때 다 실이 붙죠. 그러니까 화장실, 거실, 응접실은 그 자체가 구조물 그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구조물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집시일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지부자, 집주자 같은 경우는 급수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5급 급수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고 집택자, 집원자는 예,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또 언급하도록 하죠. 지복, 집당, 집실 정도만 유의자로 알아두시고 해당한 자를 보시면 첫 번째가 가규라는 단어예요. 규. 규자가 법규자입니다. 집안의 규칙, 법 이런 말이죠. 예. 우리 집은 10시면 식구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10시가 통행금지야. 이렇게 아버지가 가규를 정하실 수가 있죠. 예, 가규. 우리 집은 뭐 도박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은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 이런 가규. 두 번째가 가산입니다. 가산. 산자가 여기 나을 산자, 생산하다 그럴 때 그 산자인데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산 그러면 집안의 재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가산을 탕진한다. 집의 통장 잔고를 제로로 또는 마이너스로 만드는 게 가산을 탕진한 거죠. 예. 뭐 논문서, 집문서, 뭐 반문서 다 갖다가 그냥 날려버리는 거. 그게 가산 탕진이죠. 아무튼 가산. 이때 산이 재산의 의미죠. 정말 저 산도 셈이 굉장히 많은데 뭐 생산한다. 아이를 순풍 나는 걸 순산한다 그러죠. 그럴 때도 이 산자를 써요. 자, 만사성에 만사성 지워도 되겠죠. 두 번째. 예, 가규, 가산 정도,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단어가 가재도구인데, 예, 눈으로 보시면 되고, 가재도구 뭐, 농이라든지, 뭐, 냉장고, TV 이런 거 가재도구라 그러죠. 네 번째 단어가 가사, 집안일이라는 뜻이고, 다섯 번째 단어가 가장, 예, 장자, 어른 장자예요. 예, 아버지, 할아버지, 가장이라 그러죠. 예. 두 번째 글자가 이제 노래가자입니다. 오구 같은 경우는 획순, 한자의 필순, 획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글자를 천천히 획순에 따라서 쓸게요. 하지만 가끔씩 그냥 뭐, 진도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다 그러면 글씨가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 상기를 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천천히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오를 가자라는 건데 이게 다섯 획이고 또 오를 가자가 한 번 더 합치면 10획이죠. 그 다음에 옆에 요게 이제 부수인데 하품흠이라는 건데 하품흠이라는 부수의 명칭 자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하품흠의 뜻 그 다음에 하품흠의 그 위치 예. 부수가 오른쪽에 있구나.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게 방으로서 예, 위치로 따지면 위치의 명칭이 글자의 오른쪽에 들어가면 방이라 그랬죠. 예, 방으로서 부수를 저 글자의 부수겠구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죠. 10획, 11, 12, 13, 14획 총 14획입니다. 거기 보면 획수를 써놨는데 저기가 10획 그렇게 써놨는데 그 10획은 부수 4획인 하품음을 빼고 예, 오른쪽에 있는 부수를 제외한 부분 획수를 써놨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집가도 7획 그러면은 부수인 그 간머리를 빼고 간머리까지 합친 총 획은 10획이 되는 거죠. 예, 간머리를 빼고 밑에 있는 돼지시만 7획이다 그 말이죠. 혹시 모르시고 그 뭐 집가의 7획, 노래가의 10획 이게 총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해를 보면 처음이니까 제가 자해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만은 뒤로 갈수록 자해 그냥 안 읽어요. 그냥 본인이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올 부분인 유의자, 해당, 한자어, 뭐 약자, 상대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처음이니까 노래가를 보시면 입을 크게 벌려서 하품할 때 입 크게 벌리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유창하게 소리를 뽑아 올리는 것, 예, 가. 이게 소리를 뽑아 올리는 것, 예. 이 가자가 요 글자 자체만 해도 가입니다. 오를가 두 개 합치면 예, 큰형 가자라는 건데 큰형. 그래서 홍콩 영화 같은데 보시면은 예, 큰 형님, 뭐 조직의 우두머리, 따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따거 할 때 거가 예, 이 큰형 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만 가지고도 노래가가 돼요. 하품음이 붙어야지 노래가 아니에요? 예, 하품음이 붙어도 노래가고 하품음 빼도 노래가요. 한자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경우. 그래서 좀 이 언어라는 게 어렵죠. 수학 이런 거는 과학 이런 거는 그 일도 양단이잖아요. 딱 칼로 그냥 탁 쪼개듯이 뭔가
O 아니면 X고. 그런데 언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사회과학, 인문과학 싫어하고 자연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은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아. 뭐, 언어라는 것도, 이 한자라, 특히 한자 같은 것도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 글자는 하나의 뜻, 하나의 음만 가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막 통용이 되고 모양이 다르지만 통용이 되고 이 노래가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하품을 빼도 노래가가 돼요. 아무튼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뽑아 올린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유의자를 보시면 뜻이 비슷한 글자들을 보시면 첫 번째가 좀 어려운데 이 노래 요자라는 겁니다. 노래 요자. 노래 요자도 형성 문자인데 이 부분이 요라는 의미 나오는 부분이고 노래도 말의 일종이죠. 말에 이제 그 음률이 붙어가지고 노래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뜻 부분이고 노래도 뭐 말하던 노래하라 그 유명 그 TV 프로 그 박진영 뭐 그다음에 뭐 양현석 유희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그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막 박진영이 노래하듯 말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래 요자를 보니까 정말 노래라는 거는 말에서 시작한 거였었구나 알 수 있겠네요. 또 가요 이것도 노래하다라는 의미의 요자입니다. 뜻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불곡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노래의 의미가 됩니다. 노래 곡자가 돼요. 그래서 가곡이란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즐거울 낙자가 이게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런데 음악, 풍악 그럴 때는 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악이 돼요. 악. 그래서 가악 이렇게 읽으셔야지 가락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물론 뭐 가락을 맞추다 할 때 그 가락이란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악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로 뜻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는 그런 문자가 뭐라 그랬죠? 전주 문자라 그랬죠. 이것도 전주 문자입니다. 즐겁다 그럴 때는 낙이고 음악이라 그럴 때는 악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좋아한다 그럴 때 요가 됩니다. 요로 쓰였을 때는 쓰임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요산요수라는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있어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자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꼭 마시는 물이 아니겠죠. 강, 바다 이런 물이겠죠. 그런 그 구절에서 따온 요산요수, 낙산낙수가 아니고 그때는 좋아요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입구 옆에다가 창성하다 그럴 때 그 창자를 쓰면은 이게 불을 창자예요. 그래서 가창, 가창력, 노래 가수들 가창력 중요하다 그러죠. 요즘 그 가창력 있는 가수들 막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노래요자, 노래곡자, 음악악자, 불을 창자는 다 의미가 어떤 글자들은 아주 똑같기도 하고 동의자기도 하지만 의미가 비슷한 글자들도 같이 묶어가지고 유의자 범위로 묶어봤어요.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돼요? 이 글자를 써놓고 이 글자하고 뜻이 비슷한 글자를 1, 2, 3, 4번 중에 찾아라. 그럴 때 이 글자를 넣어놓을 수도 있겠고 이 글자를 넣어놓을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노래 요자는 5급에서는 넣어놓지는 않겠네요. 급수를 넘어서니까. 자, 해당 한자어를 보시면 첫 번째가 가객인데 가객 그리고 네 번째가 가수입니다. 손수자 써가지고 가수나 가객이나 다 노래 부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가창력, 가창력. 세 번째 단어가 축가. 축자는 5급에서 나오는 글자니까. 이 축자는 축하한다 그럴 때 축자예요. 그 축가 언제 불러요? 장례식장에서 불러요? 아니죠. 결혼식장이라든지, 뭐, 100일이라든지, 뭐, 환갑잔치라든지, 남의 집 경사에 가서 부르는 게 축가죠. 아시겠죠? 축가. 다음에, 그 정도. 세 번째, 갑가자입니다. 여기다 쓸까요? 사람인 옆에다가, 사람인이 어떤 글자에 부수로 변으로 들어갔죠. 장사고자. 오른쪽에 있는 걸 장사고라고 합니다. 요거는 5급에서는 안 배우는 글자니까 모르셔도 되지만, 합치면은 갑가자예요. 갑가자. 가치라 그럴 때
저 갑가자입니다. 가치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값을 두는지, 값어치를 두는지,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그런 관점, 그럴 때 이 갑가자입니다. 갑가자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약자 문제가 우선 나오겠네요. 약자는 복잡한 글자를 좀 언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간략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약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 간체자, 중국에서는 간체자라고 하죠. 갑과자의 약자는 사람이는 똑같고 오른쪽이 장사고자를 밑에 조개패를 날려버려요. 위에 것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갑가가 돼요. 아시겠죠? 갑과자의 약자. 시험에 빈출했습니다. 약자 문제로 자주 나왔어요. 급수를 안 가리고 5급에서 나온 적도 있지만은 그 상위 급수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해당 한자를 보시면 첫 번째가 가격이 뭐예요? 어떤 물건의 가치를 먹여놓은 게 가격이죠. 격자, 격식격자, 본보기, 법, 그게 이 격이죠.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가라는 단어죠. 대가를 치룬다. 저 대자는 대신할 대자죠. 대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실 급수가 더 높아지면 이 가자가 설명할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자성어도 한두 개 있습니다만은 5급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급수에서는 뭐 사자성어 하면 동가 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뭐 이런 사자성어도 있고, 하지만 치마상자가 좀 어려운 글자라 5급에서는 뺐어요. 자, 갑과자에서 중요한 거는 약자. 시험에 예상합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 말이죠. 해당 한자 이 두 단어 정도. 자, 4번에 오를까자. 생김새는 쉬워 보입니다만은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부수. 일단 부수 문제. 5급은 안 나오지만은 잘 나오는 부수 문제로 잘 나오는 글자예요. 입구가 부수입니다. 이 글자는 오를까자 같은 경우는 입구에다가 고물의 정, 장정정 하는 요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자해, 글자 해석을 보면은 큰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외쳐가지고 입안에 있던 소리가 이 정자가 이제 장정 그러면 덩치가 막 힘 좀 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웅장하게, 성대하게 나오게 한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지게 된 글자예요. 지금 보통 지금의 활용에서는 오를까, 옳다 그르다. 그래서 가부란 말이 있죠. 가부. 옳은 거 그른 거예요. 가부를 결정한다. 예스냐 노냐, 찬성이냐 반대냐, 그걸 한자말로 가부라고 하죠. 앞으로 제가 의미가 상대된다, 반대된다 그럴 때는 요 기호를 쓸 거고요. 유의자처럼 의미가 비슷하다 그럴 때는 이 기호를 쓸 겁니다. 요거 제가 요 기호는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 배울 때, 고등학교 수학 배울 때 좀 보셨을 기호죠. 근사치, 유사값이라 그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기호를 뭘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말로 그냥 표현하기가 그래서 생각하다가 요걸 두 개를 의미가 상대될 때는 이거, 그다음 비슷할 때는 요 기호를 쓰기로 했어요. 첫 번째 제가 상대자 먼저 설명을 했죠. 가부, 오를까의 상대자는 안일 부자예요. 부자, 불이 아니고 부요. 가부랑 비슷한 말도 여부라고 있어요. 여부. 그러하냐, 그러지 않느냐. 부는 똑같아요. 오를까의 상대되는 안일 부다. 유의자, 의미가 비슷한 글자를 보면은 아까 이 기호 쓴다 그랬죠. 오를 의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제가 좀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경우인데, 이 옳다는 거랑 이 옳다는 게 약간은 달라요. 언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비슷한 걸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 빛광하고 빛색도
이것도 좀 다른데, 예, 의미가 비슷하니까는, 예, 같은 의미를 갖는 글자를 골라라 그럴 때 출제된 적이 있었으니까. 예,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서 좀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다 옳다라는 뜻인데, 조금은 달라요. 요거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파서블의 의미고, 예, 요거는 정의를 세운다. 예, 옳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저스티스의 의미잖아요. 예, 영어 잘하지 못하지만, 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자, 그 다음에 해당 한자를 보시면 첫 번째가 가결이라는 단어죠. 가결. 가결됐다. 땅땅땅 선포하죠. 예. 결정하는다. 결단한다 그럴 때 그 결자예요. 두 번째가 가능. 예, 요게 파서블이죠. 예, 가능. 세 번째가 가당. 당자가 당연하다 그럴 때 그 당자예요. 그래서 옳고 당연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가당치 않다 그러죠. 예. 일고의 가치가 없다. 가당치 않다. 뭐 그럴 때 그 가당입니다. 우리 주스 가당, 무가당. 예. 그럴 때 그 가당은 아니죠. 그때 그 가당은 동음이어입니다만은, 예. 그때는, 당자가 너무 어려워요. 더할 가자는 우리가 배우는 글자긴 한데, 당분이라 그럴 때, 설탕, 당분이라 그럴 때, 이 당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대장금의 드라마에서 그 장금이가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이렇게 맛보더니 홍시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하면서 무슨 설당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설탕이라 그럴 때도 이 당자가 옛날에 예. 한자로 그 달달한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가당 그러면은 설탕을 첨가한 걸 가당이라 그래요. 예. 음은 이 가당하고 똑같지만은 예. 뜻은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불가, 가당치 않은 거, 예, 옳지 않은 거, 이게 불가죠. 예, 네 단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더할 가자. 힘력 옆에다가 입구를 합니다. 그러면 힘력이 부수일까요? 입구가 부수일까요? 예, 힘을 더하는 거, 예, 힘력이 부수입니다. 유의자. 유의자에서는 사실은 그 두 글자가 전부 급수를 넘어서는, 5급 급수를 넘어서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두세요. 첫 번째 글자가 더할 증자입니다. 그래서 증가, 예, 뭔가 점차적으로, 예, 뭐 늘어나는 게 증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더할 첨자예요. 예, 첨가, 예, 뭔가를 더하는 거, 다 더하다라는 의미죠. 상대자에서는, 예, 그 첫 번째 글자가 중요한데, 절물소, 저글소 밑에다가 눈목을 하면은 요게 살피다. 살피다 그럴 때는 성입니다. 살필 성.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뭔가 잘못이 있는지, 뭔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살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반성, 자성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성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 한식날, 한식이 얼마 전에 지나갔죠. 한식이라든지 뭐 추석 전에 뭐 해요? 성묘 가잖아요. 성묘. 그럴 때도 이 성자. 묘자는 뭐겠어요? 무덤. 조상의 무덤을 가서 살피는 게 성묘예요. 네, 그럴 때 이 성자를 씁니다. 살필성. 그런데 덜다 그럴 때는 의미 좀 바뀌어요. 생입니다. 덜생 그래요. 덜다 생, 덜생. 예. 같은 글자지만은 뜻에 따라서 의미 바뀌는 거 전주문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는 살필성이 아니고 예, 더할까의 상대적인 글자는 덜다 생자.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덜다 생으로 쓰였을 때 단어로서 알아두셔야 할 게 생략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약자가 예, 우리가 아까 그 약자 할 때 그 약자죠. 갑가자 우리 약자 배웠죠. 그럴 때 그 약자입니다. 간략, 대략약 그래요. 생략 그러면은 뭔가 생략이라는 뜻이 뭐예요? 뭔가 있는데 덜어내고 없애버리고 간략하게 만드는 게 생략이죠. 예. 막 설명이 길어요. 생략하고 그러면 그 설명을 줄이거나 없애는 거죠. 예. 덜고 간략하게 한다. 그래서 생략인 겁니다. 예.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거는 단순히 그 시험 대비, 이게 물론 현실적인 제일 목표겠지만은 한자를 공부해두면은 실생활에서도 예. 우리가 한자 세대가 아니라 그러죠. 요즘 한자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글만 쓰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말의 7, 80%는 한자어죠. 한자를 빼고는 어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자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나라 말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학습 과정 속에서도 우리 실제 뭐 중고등학교 공부, 대학교 공부할 때 배웠던 어휘 중에서도 한자 관련된 걸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한자를 알아두면은 실제 우리 학교 공부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제가 한자 선생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자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야지 저도 좀 먹고 살죠. 자, 해당 한자를 보시면 상대자 요거 이제 덜생자 말고도 그 옆에 이제 덜 감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깎을 삭자예요. 머리카락 깎는 걸 뭐라 그래요? 삭감이라 그러죠. 아니 삭발이라 그러죠. 터럭을 깎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두 글자가 이제 급수를 넘어섭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글자 감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감, 더하고 빼는 걸 가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속도를 막 더하는 거를 가속이라 그러죠. 브레이크 막 밟는 거를 뭐라 그래요? 감속이라 그러죠. 그럴 때 덜 감자, 뺄 감자입니다. 해당 한자를 보시면 첫 번째가 가산이라는 거죠. 산자는 배울 겁니다. 우리 5급에서 샘산자. 뭔가를 가산 그러면은 플러스 해가는 게 가산이죠. 가산점, 점수. 요즘은 그거 없어졌나요? 다시 생긴다고 하는데 남자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회사 준비할 때 옛날에는 가산점이 있었죠. 뭐 하면 가산점 줘요? 군대 갔다 오면. 여자하고 상대 여자에 비해서 2년 2개월, 우리 때 2년 2개월이었는데 2년 2개월을 국방에 의무를 했으니까는 좀 점수를 몇 점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산점을 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중이라는 단어죠. 가중. 중자가 이게 무거울 중자입니다. 가중 그러면은 꼭 물리적인 그런 무게만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고 책임이 가중된다. 의미가 확장이 돼서 그런 의미로도 쓰이죠. 세 번째가 가속이죠. 가속. 속도. 엑셀레이터 팍 밟아가지고 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거니까 가속. 네 번째가 가열입니다. 열자가 이게 뜨거울 열자라는 거예요. 뜨거울 열, 더울 열 그래요. 열자 좀 어렵죠. 근데 배울 글자입니다. 생김새가 좀 어렵죠. 밑에 연화발, 불화가 들어갔죠. 막 불을 막 떼니까 뜨거워졌겠죠. 이것도 뭐 형성 문자입니다. 열을 더하다. 우리 시험 출제 패턴이 바뀌기 전에는 각 단어의 그런 구조라는 거는 그 단어가 주술 관계인지 술목 관계인지 서술어 목적어 관계인지 서술어 부사 관계인지 이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가열 같은 경우 열을 더한다 그래서 가자가 서술어 그다음에 열자가 목적어로 해서 술목 관계다 이런 각 단어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죠. 그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5급 정도 돼서 나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구조를 알아야지 각 그 글자 단어를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더 도움이 됩니다. 그 글자가 서술어 쓰였는지 목적어로 쓰였는지 명사인지 동사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는 제가 지금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뒤로는 언급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6번까지 해볼까요? 6번 뿔각자. 뿔각. 획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네요. 획순 나오니까는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써보면 좀 크게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먼저입니다. 여섯, 일곱. 총 7획이죠. 그리고 뿔각자는 제부수. 글자 자체가 부수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영획이라고 써놨습니다만은 부수 빼고 영획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부수니까. 총 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획순 중에서 이 획이 몇 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몇 획이냐 물어볼 때 이 안에 부분을 아마 물어볼 거예요. 이 획이 몇 획인지, 이 획이 몇 획인지 이 안에 부분을
위에 거는 물어볼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해당 한자어. 불각자 자체는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당 한자어도 많지도 않고, 뭐, 상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급수로 가면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뭐, 각축전이란 단어라든지, 예, 그렇지만은, 5급에서는 거기 나오는 해당 한자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우각, 소뿔이라는 말이죠. 소우자니까. 예, 두 번째가 옥각, 지복자죠. 앞에서 본 적 있죠? 예, 옥각. 집에 뿔, 예, 우리 저기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용마루, 옛날 한옥 같은 데 보면 용마루 있잖아요. 여기 지붕에 있는 뿔, 예, 옥각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각도, 예, 90도, 180도, 360도 한 각도예요. 예, 도자가 법도도, 정도도 그렇죠. 각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강목. 강목이 뭐예요? 이 공사장에 어떤 구조물 지을 때 쓰는 그 강목이죠. 강목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나가지고, 예, 이렇게 생겼잖아요. 각이 이렇게 졌잖아요. 그래서 강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예, 초반이라 6글자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계속 뒤로 갈수록 반복되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습을 미뤄두시면 쌓이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초반에 진도 많이 안 나갈 때 복습 철저히 해두세요. 뒤로 갈수록 반복되니까는, 예, 이거보다 더 속도가 빠르고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복습이 더 어렵죠. 3강에서 뵐게요.